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코 가죽 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든 에코 가죽 필통은요, 실제 천연 가죽은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인조 가죽이라는 한 종류의 가죽인데요. 오늘 이 인조 가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학용품인 펜슬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죽 자체가 만들기에 쉽게 얇게 돼 있고요. 이 가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재단도 하고 이제 바느질도 해서 이렇게 예쁜 동물 펜던트도 달아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필요한 재료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에코 가죽 펜슬 케이스를 위해서는요, 먼저 패턴이 필요하겠습니다. 펜슬 케이스를 만들 패턴과 그리고 동물 펜던트를 만들 패턴 2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 가죽, 갈색의 에코 가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물 펜던트를 만들어줄 민트색의 가죽, 작은 사이즈의 가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밈에 들어갈 솔트레지 한 2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죽 펜던트를 달아줄 볼 체인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에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펜슬 케이스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준비한 펜슬 케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펜슬 케이스는 간단하게 접어서 최소한의 바느질만 이용해서 만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단만 패턴에 따라서 재단만 열심히 하신다면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느질로 들어갈 부분은 이 양쪽 옆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양쪽을 꿰매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간단한 바느질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패턴을 먼저 준비해야겠는데요. 먼저 패턴은 제가 준비된 재료 안에 동봉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 패턴을 살펴보면요. 이 패턴은 에코 가죽 전체의 크기입니다. 전체 크기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먼저 패턴을 오려줘야 되는데요. 패턴은 어디부터 오리기 시작하시냐면 이 양쪽에 지금 복사가 좀 흐리게 됐는데요. 양쪽을 이렇게 최대한 이 A4 용지를 최대한 사용해서 패턴을 제가 그렸습니다. 따라서 이 A4 용지에서 여기 윗부분하고 여기 아랫부분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랫부분 그리고 또 여기 디귿자 모양처럼 된 부분만 저희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한번 표시를 하자면요. 이 부분들을 다 잘라줄 거고요. 이쪽 부분들을 다 잘라줄 거고, 또 여기 부분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잘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또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잘라줄 거예요. 그럼 먼저 가위를 이용해서 자른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부분, 직선 부분 먼저 잘라주시고요. 제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살짝 선을 긋은 거는요, 이따 가죽, 에코 가죽의 중심, 이 패턴과 에코 가죽의 중심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이용해서 중심을 만나게 해서 그린다면 조금 더 잘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고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약간 모자 모양처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끝에 디귿자 모양처럼 된 부분을 잘라주세요. 양쪽 끝에 디귿자 모양처럼 된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귿자 모양처럼 된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다 자르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에코 가죽 위에 대고 그려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코 가죽을 보면 겉면은 약간 무늬가 있고 약간 홈이 파여 있어서 만지면 약간 촉감이 좀 있고요. 뒷면은 약간 종이 같은 재질로 느껴지면서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뒷면에 이 패턴을 대고 그릴 건데요. 이 앞면과 뒷면 구분을 하셔서 뒷면을 먼저 위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패턴을 요 위에 얹으신 다음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려주실 때 이 패턴이 움직여서 따라 그리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풀을 이용해서 풀을 좀 살짝 붙여준 다음에 패턴을 따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칠은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한 5군데 정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요 패턴을 가죽 원단에 붙이실 때는 여기 끝에를 최대한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밑에도 최대한 이용하셔서 요렇게 따라서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오리는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거의 가죽 지갑과 패턴이 거의 1대1로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어디만 자르면 되죠? 여기 이쪽 양쪽 옆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오려주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힘든 친구들은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 그려주셔서 종이를 떼어내고 그려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 그려주고 종이를 떼고 한번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종이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4개가 있는데요. 요 동그라미는 우리가 솔트레지라고 해서 이 연결고리를 달아주고 또 연결고리를 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여닫을 때 우리가 필통을 여닫을 부분에 동그라미예요. 지금 샘플에서 보시면 요 자리가 되는 건데요. 요 부분도 표시를 해주면 좋기 때문에 송곳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구멍을 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살짝 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구멍을 내주시고 여기도 살짝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떼어내시고요. 종이를 떼어내시고 아까 송곳으로 구멍 낸 부분은 좀 더 크게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안쪽에 표시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구멍 위치를 잘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연필 표시가 다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요 표시를 따라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옆에 면이 좀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 잘라주셔야겠죠. 한쪽 면은 우리가 맞춰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잘라주실 필요가 없고요. 이쪽 면만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느질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패턴을 보시면 여기 점선 모양이 양쪽에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점선 모양은 바느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바느질선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 점선 모양의 양쪽을 다 오려주셔서 대고 그리면 바느질선을 우리가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이 점선 부분을 먼저 잘라주세요. 다 패턴을 그리고 남은 종이의 점선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지금 오려낸 가죽 패턴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위아래를 잘 맞춰주시고 양쪽 디귿자 모양도 맞춰주시고요. 여기 중심도 맞춰주시고 위에 중심도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어느 쪽에 선을 그어야 되는지 딱 눈에 보이죠? 요쪽에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대고 천천히 선을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따라서 천천히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종이를 떼어내면 양쪽에 이렇게 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요 선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느질을 하기 전에 패턴을 다 오리고 이제 정리하는 부분까지 다 끝났는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느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실과 바늘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재료에 넣어드린 실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바늘에 한번 실을 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느질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르는 데 있겠죠. 실을 자르는 데 있는데 이 지갑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은 가죽 전용 실이라 좀 잘 엉켜요. 그래서 요 실을 너무 길게 하시면 바느질할 때 엉켜서 바느질할 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실은 조금 길이를 어느 정도 하냐면 학교 책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내 책상 가로 길이만큼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0cm 정도, 50에서 60cm 정도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자, 실을 잘라서 이제 바늘에 끼워 주실 텐데, 바늘에 끼실 때는 우리가 두 줄로 사용할 거예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사용할 건데요. 바늘에 실을 끼는 것도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려면 바늘에 실이 굉장히 잘 들어가야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가위로 실을 자를 때 일자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자로 자르지 마시고 사선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그럼 실 끝이 뾰족해지면서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사선으로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보면 단면이 이렇게 창처럼 뾰족해지면서 잘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바늘에 실을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두 줄로 제가 만들려고 말씀을 드렸죠. 양쪽 실 길이를 똑같이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만든 이 실보다 약간 좀 더 길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실 길이가 30cm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줄로 했을 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매듭을 져야 되는데요. 매듭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 바느질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과 바늘은 이제 매듭을 질 때 실을 오른손에 이렇게 드시고요. 바늘은 왼손에 좀 쥐어주세요. 바늘은 왼손, 실은 오른손에 쥐어주시고 실끝은 좀 양쪽이 똑같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늘은 왼손, 실은 오른손에 놓으시고 자, 바늘을 일자로 세워주세요. 바늘 일자로 세워주시고 실은 바늘 위에 올라갈 건데요. 바늘 위에 덧댈 건데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 모양이 되게 바늘은 일자였죠. 그러면 실은 어떻게 되겠죠? 가로 모양이 되겠죠. 그럼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실을 놓으신 다음에 여기 실을 요 바늘이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요쪽 긴 쪽 실을 짧은 쪽 실은 요쪽 손끝에 잡고 있고요. 긴 쪽 실을 이 실 기둥 바늘을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감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감아주세요. 감아주신 다음에 요 실과 함께 손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온 실을 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엄지손가락하고 같이 잡아주시고 요 잡은 상태에서 바늘만 위로 향하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아래로 향하게 내려주시고요. 바늘은 위로, 실은 아래로 향하게 쭉 내려서 매듭을 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매듭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먼저 바느질을 하기 전에 우리 가죽 패턴을 지갑 모양이 되게 먼저 접어주셔야 하는데요. 겉에서 접어주시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이 다 보이게 접어주셔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겉면이 나옵니다. 접으실 때는 여기 디귿자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이 반을 접어서 약간 니은자나 기역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 끝과 여기 끝이 만나게 해주고 요 끝과 요 밑에 끝이 만나게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접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할 건데요. 요 부분이 움직여서 바느질할 때 힘드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메모지 같은 걸 찝는 작은 집게 같은 걸 하나씩 찝어주시면 만드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집게를 한번 찝어볼까요? 자, 이렇게 찝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시는데요. 바느질 방향은 뭐 위에가 됐든 아래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매듭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자,
한 0.12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시작을 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뒤집으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한 번 더 바느질을 좀 여러 번 해주면 더 좋아요. 여러 번 한 번, 다시 뒤로 왔으면 앞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바느질이 있는데, 앞으로만 계속 가는 바느질은 홈질이고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틈을 메꿔주는 바느질은 박음질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음질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면 박음질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박음질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쉽게 홈질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홈질로 하실 땐 단 실의 땀의 간격이 좁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넓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연필도 빠지고 지우개도 빠지고 다 뜯어져 버리니까 좀 촘촘하게 꼬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홈질로 여러분들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조금 더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홈질입니다. 이렇게 꼬매주시는 바느질이 홈질이고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천천히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느질이 됐으면 이제 매듭을 줘야 하는데요. 매듭 짓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좀 요만큼 잘라서 한 5cm 정도 잘라서 묶어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매듭을 짓 때 그렇게 하면 너무 더디니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왼손으로 실을 잡으시고요. 오른손으로 바늘을 요렇게 둥그런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요 구멍 사이에 자, 실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구멍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자, 바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조금 흘렁흘렁하고 좀 뺄 때 매듭이 막 중간중간 잡힐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요 구멍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재빠르게 여기 매듭이 지려고 하는 부분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실을 당겨 주시면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매듭이 바로 아래에서 잡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구멍을 만들어주고 그 구멍 사이에 바늘을 집어넣고 바늘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냥 매듭을 짓지 말고 요 매듭 젖으려고 하는 부분을 잡아서 실을 당겨주면 바로 매듭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을 잘라 주시고요. 그럼 한쪽 면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이제 우리가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한번 박음질을 이용해서 한번 꼬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느질을 이제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제 박음질도 알 수 있으니까요. 박음질도 궁금한 친구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박음질로 이용해서 한번 꼬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듭 짓는 거 보여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실끝은 조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로 자, 집게로 찝어주시고 자, 박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음질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땀수만큼 안으로 들어와서 바늘을 꽂으셔야 돼요. 내가 한 0.3이나 0.4 정도 박음질을 할 거다. 그러면 0.3이나 0.4 정도 들어와서 바늘을 꽂아주시면 돼요. 저도 한 0.4 정도, 좀 0.3이나 0.4 정도 들어와서 바늘을 꽂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앞으로 가게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요. 보세요. 다시 바늘이 뒤로 가서, 지금 여기서 바늘이 나왔는데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가서 바늘을 빼줍니다. 뒤로 가서 바늘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늘을 꽂을 때는 이 땀수만큼 빈 공간을 비게 한 다음에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자, 뒤에 땀수만큼 공간을 비게 한 다음에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가 되겠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뺐어요.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을 또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백스티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그럼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바늘을 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늘이? 다시 바늘 땀수만큼 공간을 비게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박음질로 해서 이쪽 바느질도 다 끝났는데요. 다시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옆선은 다 바느질이 끝났고요. 이제 밑 바닥 부분을 이제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밑 바닥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양쪽 옆선이 바느질이 끝났으면요. 이쪽 바닥 부분이 약간 비어 있잖아요. 여기 니은자 부분처럼 된 부분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바느질을 하냐면, 자, 저처럼 그 필통을 좀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저와 똑같이 옆면이 앞으로 보이게 잡아주시고, 여기 부분, 바느질한 부분이 가름소리 되게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벌어지게, 이걸 가름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름소리 되게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이쪽에 그 니은자 됐던 부분하고 이 가름소리 된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만나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일자로 만나게 잡으셨나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집게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집게로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바느질을 해주실 건데요. 여기 바느질 해주실 때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밑에가 1cm 정도 내려온 부분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 이제 자로 재서 봐도 되지만요. 한 요 정도 1cm나 0.8 정도 내려오게 이렇게 자로 재서 선을 그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선을 쫙 그어주시고 여기를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 요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하고 앞하고 튼튼하게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뒤하고 앞하고 튼튼하게 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짧은 홈질로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홈질로 지금 바느질하고 있고요. 뒤하고 앞하고 같이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고 매듭을 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똑같은 바느질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실 때는 항상 좀 여유있게 실을 남겨놓고 매듭을 져주세요. 너무 짧은 실로는 매듭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선이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름소리 되게 펴주세요. 가름소리 되게 펴주시고, 가름솔로 펴주다 보면 여기 그 뚫린 구멍이 일자가 되게, 가름솔과 일자가, 이 선이 일자가 되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뒷부분에서 선을 그어주시는데, 바느질 거는데 위에 끝에서 아래까지 1cm 정도 내려온 부분에 선을 쫙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어주시고 바느질을 이 선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옆선이 내가 보이게 앞으로 보이게 놓으시고, 여기 옆선에 그 바느질선 바로 위에 시접을 가름소리 되게 벌려주세요. 벌려주다 보면 요 벌린 가름솔하고 여기 뚫려있던 위에 선하고 딱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게 잡아주시고, 뒤에 부분에 시접선, 그러니까 바느질선을 그려주시는데 끝에서 1cm 정도 내려온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접 벌어진 가름솔과 겉에 요 바느질선을 함께 꿰매주시면 됩니다. 함께 꿰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꿰매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 질 때도 실이 너무 짧으면 매듭 짓기 힘드니까요. 한 10cm 이상은 좀 남겨놓으시고 매듭을 져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잘 주시면 이제 바느질은 다 완성이 되신 거예요. 어때요? 자, 이 상태에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뒤집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살살살 뒤집어 주세요. 너무 세게 뒤집지 마시고 살살살살 뒤집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살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모양이 바느질이 잘 되면 이렇게 밑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느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느질 완성된 것 중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벌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데요. 여기를 좀 제가 해결하는 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순간 접착제 가지고 계시면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제가 붙이는 방법을, 양쪽 끝이 좀 살짝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요. 여기 부분, 시접, 그러니까 바로 위에 시접 부분을 살짝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세요. 한 방울 정도만 살짝, 손에 안 묻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붙여주세요. 자, 뒤에 가죽이 잘 붙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굳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방울 정도, 한 방울 살짝만 쫙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가죽 부분이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 사용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서로 잘 붙어 있죠.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붙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트레지를 달아서 이제 여밈을 만들 건데요. 먼저 솔트레지 달 구멍 위치는 아까 송곳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죠. 그 위치를 한 번 더 송곳을 이용해서 좀 구멍을 크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송곳을 깊숙하게 좀 찔러서 좀 구멍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솔트레지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솔트레지는 특이하게 나사를 조여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솔트레지 보면 나사 부분이 있고 앞에 튀어나와서 여밈이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와 여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사를 먼저 끼워주세요. 나사를 뒤에서 앞으로 해서 저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끼워주시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여밈에 쓸 수 있는 단추같이 생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나사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끼워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또 다른 하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나사를 끼워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나사를 끼워주시고 여기 튀어나온 그 여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어때요? 자, 솔트레지가 아주
간단하게 달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밈을 할 건데요. 지금 구멍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약에 송곳이 없는 친구는 가위로 살짝 잘라서 그 구멍을 좀 만들어 주셔도 돼요. 가위로 자르실 때는 양쪽 위치를 잘 보신 다음에 아주 살짝만 잘라주세요. 아주 가위 끝으로 살짝만. 자, 십자 모양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손끝이 없는 친구들은 잡아서, 너무 크게 하면은 나중에 구멍이 헝거워져서 다 빠져버리니까요. 살짝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구멍을 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주신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벌써 이렇게 가죽 지갑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뚫어주신 다음에 이게 완성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동물 펜던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동물 펜던트는 제가 도안을 드렸을 거예요. 도안을 보면 코끼리도 있고 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끼리가 조금 크게 도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줄여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줄여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큼직하게 사용하고자 그냥 줄이지 않고 한 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좀 큼직하게 한번 말을 이렇게 오리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풀칠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죽 뒷부분, 여기가 앞부분이고요. 여기 약간 스웨이드 느낌 나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말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말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따라서 그냥 오려보도록 할게요. 말을 따라서 오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는 종이 있는 패턴 먼저 오려주시고요. 따라 그리신 다음에 오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번 좀 간편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따라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에 종이를 붙여서 재단하실 때는 종이를 빨리 띄워주셔야 해요. 좀 지난 다음에 띄면 붙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종이를 좀 재빨리 띄워주세요. 재단이 끝나시면. 이렇게 해서 말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주시고요. 이렇게 말 모양이 오려졌으면 종이를 아까처럼 제가 재빨리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재빨리 띄워주세요. 이렇게 재빨리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 구멍을 내서 요 볼체인을 달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저는 한 여기 말 등 쪽에서 약간 머리 쪽 위에를 한번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내볼까요? 좀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고 볼체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볼체인을 빼서 필통에 달아주실 건데요. 필통에 달아주실 때도 필통의 그 윗부분에 옆쪽 거의 옆선에 닿을 만한 곳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볼체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셔서 볼체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땅콩 캡을 끼워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에코 가죽 필통 만들기.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필통 어렵지 않죠? 오늘 함께 해준 친구들 고맙고요. 자, 그럼 멋진 필통 만들어 보세요.